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코인원의 테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테더를 오픈을 했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좋은 의도일 수도 있고 거래소를 위한 척도로 정말 유동성이 잘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져오기 위함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또 반대적인 부작용 부분에 따른 약간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거래소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도로도 쓰일 수도 있겠죠. 물론 최종 생각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코인원의 가장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위믹스입니다. 네, 위믹스가 제일 높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여전히 거래 대금이 아예 없는 코인들도 이렇게 수두룩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제가 취합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건 그냥 의견 취합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일단 테더에 원화마켓 신규 거래 지원 안내라고 해서 자 코인원 트론 테더 상장 어차피 망할 바에 줄이라도 잘 서게 되어보는 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봤던 어떤 유저분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마켓 메이킹 역할로서 충분히 이걸 쓸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내용이 좀 담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금을 댈 거냐에 따른 이제 물음표도 있긴 하지만 일단 자금이 되었다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유동성을 좀 해결하기 위한 떡밥용으로 우리가 이걸 좀 터 놓았으니까 이쪽에서 좀 이 거래소 안에서 제발 좀 놀아주세요. 우리는 수수료만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가 되겠죠. 근데 단지 쉬운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은 ERC20이 아닌 TRC20만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죠. 즉 트론과 테더 라인으로만 구성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2018년도 때 이제 테러 자금 조사가 들어가면서 국내에서도 대부분 은행 임원들의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서 논란이 좀 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IBK가 엄청나게 처맞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호되게 당하고 업비트랑 관계가 끊어져서 지금도 업비트랑은 안 되고 K뱅크랑 손을 잡아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라는 것은 여기에 작은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현금 출금 라인,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원화 부분과 외화 창구 부분에 있는 그런 것을 뭐 수수료나 탈세나 이런 쪽을 좀 터주는 격으로도 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져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 과거에도 뭐 그랬던 거래소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프리미엄 차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타 거래소 대비 비교했던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코인원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또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빗썸과 다이 원화 그리고 코비 코파스의 USDC 원화 그리고 코인원의 어찌 보면 트론 기반의 테더 원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빗썸의 다이 원화를 보게 되면 자 김프를 먹을 수 있는 용도로 매수 매도를 만약 해본다고 하면 호가창을 보면 1,000만 원 이상은 손해를 많이 감수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잘 안 나오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금 수수료도 생각보다 비싸서 이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코빗 코박스 USDC 이 기반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호가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 이용 가치는 비싸운 게 조금 더 있고 나머지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럼 만약에 이게 마켓 메이커가 붙어서 호가창을 제대로 띄워주지 않고서는 힘들 텐데 지금의 이제 테더 기반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 나서 과연 그렇게 잘 운영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리고 뭐 어떠한 논란이 또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거는 좀 추후 시간이 지나면 알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코인원을 무조건 찬양하는 쪽은 저는 싫어합니다. 두 가지 관점 다 봐야 된다고 했죠. 찬성과 반대쪽. 그러니까 둘 다 이야기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 동향을 봐도 아시잖아요. 위믹스 장단질로 코인원도 여기서 충분히 코인 위믹스 하나로만 상장시켜도 어땠습니까? 과거 코인원의 활동을 본다라고 하면 말장난으로 위믹스 2.0이라고 해가지고 위믹스를 재상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수수료를 얼마나 챙겼냐. 우리가 그냥 대충 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씩 따져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조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자 거래대금으로 어마무지한 몇백억 원씩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운영 기반에서 좀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거래소가 살아남기 위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형태가 아니라 이 양방향을 동시에 다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최근에 중소형 거래소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거래소들이 캐셔레스트나 이런 쪽이 최근에 올해까지 해서 다 서비스 다 종료하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된 거래소도 제가 올해만 본다라고 해도 그래도 한 5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데가 있었어 하지만 그런 데가 최근에 좀 많이 망했다더라. 그래서 아마도 코인원도 뭐 싫던 좋던 간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척도로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당장 쓰이는 재료는 제 생각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만약에 쓰인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 거래 대금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또 FIU나 이런 쪽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그냥 앞으로 대세장이 위한 그런 빌드업으로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해외 거래소는 약간 입질이 좀 내려가고 있고 국내 거래소가 좀 있는데 이게 은행하고 잘 뭐 KYC 뭐 AML 잘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결탁 관계도 잘 되어져 있고 위험도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항상 준비금도 100% 넘게 다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될 건 별로 없잖아요.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순수한 외국계 쪽에 있는 그런 쪽으로 거래를 위한 척도로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것도 또 맞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카운트 가져가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좀 안 맞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뭐 또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내국인 돈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옵션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여전히 올라간다. 뭐 8천만 원이 넘어가고 1억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잠깐 주춤하기 위한 여기에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대세장 이렇게 극단적인 대세장이 나왔을 때 이때가 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때 있는 걸로 보기 위한 척도로 좀 지금부터 설계 작업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모든 거래소들이 다 뭐 투명하고 깔끔하게 운영한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도 좀 워낙 더럽기 때문에 뭐 칭찬하거나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이런 형태로 거래소들이 먹고 사는 것인데 어찌 보면 그거에 따른 실질적인 무슨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부재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매번 뭐 기부 활동도 우리를 위한 기부 활동이 아니죠. 무슨 도박이나 이런 쪽에 많이 빠져 있으면 뭐 도박 캠페인 그것도 코인에 따른 교육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또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기반 요소는 하나도 안 하고 외부적인 활동에만 치중합니다. 뭐 어디 불우이웃을 돕겠다. 그게 우선 순위는 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건 생각의 관점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2024년도 때 거래소 애들도 좀 정신 차리면서 국내 코인 투자자 분들에 따른 그런 복지적인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넣어 주었으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내가 만약에 투자를 실패를 했었을 때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게 얼마나 공부가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끔 유도를 해야 진정 건강하게 투자를 할 수 이함인데 대다수 뭐 어디 우리와 연결적 구도 관계가 전혀 없는 쪽에다가 지원만 많이 해놓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업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제 공제를 좀 받기 위해서 그런 걸 또 하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 게 좀 저도 뭐 기부 활동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냥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도 또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좀 꼴보기가 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깨지면서 걔네들을 어떻게 보면 선행만 한다. 선순환 구도를 좀 만들어야지 다시 한번 뭐 재기하고 재투자하고 좀 그렇게 좀 이미지도 그렇게 나쁘게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죠. 그런 분들은. 아무튼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